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손자한테 전 재산을 상속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녀에 대한 사랑은 애틋하고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식보다 100배 이상 크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식보다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귀여우니까요. 그리고 특히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손자가 내 혈육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가 없는데 과연 그 피가 섞이지 않은 손자녀한테 상속할 수 있을까요? 여기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손자녀한테 상속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다 자산가입니다. 부친께서는 200억 대의 자산가고 모친은 100억 대의 자산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소식이 끊긴 무녀동남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긴 채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식물 인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하고 손자 한 명하고 함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혼외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하고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외자는 입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만약 식물인간 상태의 아들이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죽는다면 상속 순위는 당연히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입양된 자식이 상속을 받습니다. 며느리는 60%, 입양된 아들은 40%를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다. 그러면요, 며느리가 18억 원, 입양 아들이 12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갖고 상속이 발생됐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할머니가 60%,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입양 손자는 바로 대습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24%, 입양 손자는 16%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할아버지의 재산이 200억 원이다. 그랬을 때 할머니는 120억 원, 며느리는 48억 원, 입양 손자는 32억 원의 엄청난 금액의 상속 재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혼자 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다. 상속이 발생됐다. 그렇다면요. 당연히 대습상속인인 며느리하고 입양손자가 전액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60%, 입양손자는 40%가 되겠습니다. 할머니 상속재산이 만약에 220억 원이다. 그랬을 때는요. 며느리는 132억 원, 입양손자는 88억 원을 받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요. 며느리는 상속재산을 토탈 198억 원 받을 수 있고요. 입양 손자는 상속재산 무려 132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총 330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재산은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상속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억울할 때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며느리를 이혼시키거나 아니면은 입양 파양 소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노동이 필요하지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를 이혼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며느리가 이혼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전에 자발적으로 입양을 동의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파양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앉아서 재산을 다 뺏길 것인가요? 혹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를 재혼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혼한 며느리는 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들 재산만 빼앗기고 끝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며느리는 재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동거를 하더라도 재혼만 하지 않으면 그뿐이죠. 그리고 재혼하더라도 입양된 손자를 통해서 전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된 손자는 파양 불가로 여전히 며느리가 재혼하더라도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산을 다 쓰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남겨줄 재산이 없게 되겠죠. 하지만 고액으로 전부 다 소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안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회에 전 재산을 기부하더라도 전 재산의 2분의 1은 유류분 반환 청구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척 중에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 명을 입양한다. 그러면 유류분은요, 며느리하고 입양 손자한테 6분의 1로 감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류분이 없는 나라로 이민 가면 어떨까요? 이것도 방법이 될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증여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한테 사전 증여를 합니다. 물론 저가 양도 전략도 포함해서요.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줄여주는 것과 동시에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자한테 전 재산을 빼앗기는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